뉴욕에 이어 소도시까지 학부모들이 줄 서고 대기하고 난리가 난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태극 물결이 온통 물든 이곳은 한국이 아니에요. 바로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K스포츠 태권도가 아주 핫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까지 대세가 된 줄 몰랐어요. 식을만 하면 다시 끓어오르는 태권도가 이번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감상해주세요. 저는 에이미 존슨이라고 합니다. 조지아주 로즈웰이라는 소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8살 아들 루카스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우리 동네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태권도장 대기 명단이 3주나 밀렸다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쇼핑몰 구석에 있는 그 태권도장 말이에요. 사실 루카스 때문에 저희 부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ADHD 진단을 받은 루카스는 학교에서 말썽만 피웠습니다.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루카스가 또 친구를 때렸어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서 수업이 중단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몇 달째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사라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에이미, 루카스 태권도장에 보내봐. 우리 브랜든이 완전히 달라졌어. 브랜드는 루카스와 비슷한 문제가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라 말이 맞았어요. 몇 주 전부터 브랜든이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소리 지르고 떼쓰던 아이가 조용히 숙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이야? 브랜든이? 응, 태권도 배운 지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태권도장에서 뭘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며칠 후 루카스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에 그 태권도장 앞을 지나게 됐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하고 유리창 너머로 하얀 도복 입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뭐야? 루카스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태권도장이야. 무술 배우는 곳이지. 나도 해보고 싶어.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여러 스포츠 클럽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루카스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어떤 활동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날 정도라면 분명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태권도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태권도 아카데미입니다. 목소리가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한국인 관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들을 등록시키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3주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주요? 이 작은 동네에서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물어봐도 될까요? 관장님이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발차기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죠. 부모님들이 그 변화를 보시고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고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3주 기다려서라도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방법들은 다 시도해봤잖아. 그렇게 저희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기대가 됐습니다. 혹시 이게 루카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3주가 지나고 태권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루카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에 오셔서 상담받으시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작은 태권도장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다음 날 오후 루카스와 함께 태권도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태권도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 정면에 태극기와 미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글귀가 있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루카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저게 뭐야? 태권도 정신이란다. 착한 마음을 기르는 말들이야. 그때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장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렷! 관장님이 외치자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어요. 관장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며 관장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미국 아이들이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거든요. 관장님이 저희를 보시고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지 말고 뒤에서 지켜보라는 뜻이었죠. 자, 이제 오늘의 다짐을 외워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오늘의 나를 이깁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외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 루카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싶었거든요.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발차기나 품새 연습을 할 때도 모든 아이들이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고단자 아이들이 초보자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마치 형, 누나가 동생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다음에는 발을 좀 더 높이 올려봐.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런 격려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관장님이 다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는 언제 해요? 내일 수업 시간에 합니다. 숙제요? 태권도장에서 숙제 검사를 한다고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관장님이 저희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장철수 관장님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철수입니다. 루카스 어머님이시죠? 네, 에이미 존슨입니다. 아까 수업 모습을 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를 수가 있다니. 장 관장님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예절부터 가르칩니다. 예절이요? 네. 어른께 인사하는 법, 친구들과 지내는 법,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진짜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루카스가 제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다니며 물건을 만지작거렸을 텐데 신기하게도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ADHD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관장님의 표정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태권도는 집중력을 기르는 운동이거든요. 루카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루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태권도 배우고 싶어? 네. 루카스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먼저 인사부터 배워볼까? 관장님 따라해보렴. 안녕하십니까? 루카스가 어색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잘했어. 태권도장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을 관장님이라고 부르고 형이나 누나들을 사범님이라고 불러. 알겠지? 네, 관장님. 장 관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루카스가 말했어요. 엄마, 나 태권도 진짜 하고 싶어. 관장님이 너무 멋있어. 루카스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에 태권도장에서 도복을 받아왔는데 루카스가 그걸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거 정말 내 거야? 응, 내 것이야. 내일부터 이걸 입고 태권도 배우는 거야. 하지만 월요일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루카스가 갑자기 도복 입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 이거 너무 이상해 보여. 루카스가 소리치며 도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루카스, 왜 그래? 토요일엔 그렇게 좋아했잖아. 다른 애들이 웃을 거야. 나만 이상한 옷 입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루카스, 태권도장에서는 모든 친구들이 이 옷을 입어. 너만 입는 게 아니야.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겨우 도복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표정은 계속 찌푸려져 있었어요. 태권도장에 도착했을 때 장 관장님이 문 앞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루카스, 안녕하십니까? 루카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도복이 잘 어울리네. 정말 멋진 태권도 선수 같아. 장 관장님의 칭찬에 루카스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죠. 수업이 시작되자 루카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잘하는가 싶었는데 루카스는 갑자기 아이들 사이에 팔다리를 쫙 펴고 누워버렸습니다. 장 관장님이 루카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루카스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다른 친구들 따라서 해보자. 하지만 루카스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루카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 관장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드럽게 루카스에게 말했어요. 루카스, 새로운 곳이라 무서운 거구나. 괜찮아. 관장님이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 루카스가 왔어요. 루카스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루카스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벤이야. 나는 소피야.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태권도 정말 재밌어. 걱정하지 마. 따뜻한 환영에 루카스의 울음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장 관장님이 제게 오셔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첫날은 이럴 수 있어요. 루카스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모두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날 수업은 루카스가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장 관장님은 마지막에 루카스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루카스, 오늘 용기 내서 와줘서 고마워. 내일 또 올 거지? 루카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루카스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상의해봤지만 남편도 확신이 서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루카스가 먼저 태권도복을 챙겨 입었어요. 두 번째 수업에서 루카스는 조금 더 참여했어요. 모든 동작을 다 따라하진 않았지만 간단한 스트레칭은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아이가 실수로 루카스를 살짝 건드렸는데 루카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아이를 밀어버린 거예요. 하지마. 루카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장 관장님은 침착했습니다. 관장님이 루카스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앉혔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카스, 지금 화가 났구나. 네. 그 친구가 저를 밀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면 실수였을까? 루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실수인 것 같아요. 맞아. 때로는 실수가 일어나기도 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먼저 깊게 숨을 쉬어보자. 관장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루카스가 장 관장님을 따라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 조금 나아졌어요. 좋아. 이제 그 친구에게 가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아이에게 가서 말했어요. 미안해, 괜찮아. 그 아이도 미안하다고 말했고 둘이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장 관장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루카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태권도는 몸싸움이 아니라 마음싸움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루카스가 그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루카스는 점점 태권도장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루카스 어머님, 혹시 방과 후에 루카스를 태권도장에서 돌봐드릴까요? 장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돌봐준다고요? 네. 저희가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픽업해서 태권도 수업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간식도 챙겨드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장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한다고요? 정말인가요? 그런데 가격이 월 $200입니다. 일반 방과 후 프로그램보다 저렴할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애프터스쿨은 $300가 넘는데 태권도 수업까지 포함해서 $200라니요. 며칠 후 루카스가 애프터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태권도장에 데리러 갔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숙제하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또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수학 시간입니다. 젊은 여성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 있었어요. 수학요? 태권도장에서 수학을 가르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 관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종합교육센터입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미술, 심지어 코딩까지 가르쳐요. 아이들이 한 곳에서 모든 걸 배울 수 있도록 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미국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저곳 데려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해드리는 거죠. 저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태권도장이 아니라 정말 종합교육센터였어요. 루카스를 관찰해보니 여기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숙제하라고 해도 집중하지 못했는데 태권도장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루카스, 여기서 숙제하는 게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끝나면 태권도 연습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루카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본 지 오래였거든요. 몇 주 후에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루카스 생일이 다음 주인데 태권도장에서 파티 해드릴까요? 장 관장님이 제안했어요. 태권도장에서 생일 파티를요? 네. 피자도 시켜드리고 케이크도 준비해드려요. 친구들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정도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루카스 생일 당일 태권도장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색색의 풍선과 장식이 가득했고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루카스를 축하해 주었어요. 루카스야, 생일 축하해.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루카스가 90도로 절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루카스가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게 됐을까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루카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왜? 친구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그리고 관장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태권도장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걸요.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코스튬을 입고 와서 퍼레이드를 해요. 그리고 트릭 오어 트리트도 하고요. 사라가 신나게 말했어요. 할로윈 당일 태권도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슈퍼맨, 공주, 닌자 등 온갖 코스튬을 입은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장 관장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죠?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재밌었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세요. 네,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재미있게 논 후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게 하다니.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루카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관장님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엄마, 태권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8살짜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다니.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루카스가 정말 많이 변했어. 그러게. 예전에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태권도장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루카스가 이런 좋은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지역 신문을 보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 태권도장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 강요 논란.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코리아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식 인사 문화를 강요하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외국 국기에 경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루카스가 얼마나 좋은 변화를 보였는데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날 오후 태권도장에 루카스를 데리러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학부모들이 적었고 몇몇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장 관장님도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관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좀 힘든 시기네요. 그때 한 학부모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금발인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장 관장님, 저는 캐롤 윌슨입니다. PTA 회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우리는 이 태권도장의 교육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강요라고요? 장 관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문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의와 존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한국 국기에 절하고 한국어로 인사하잖아요. 이건 명백한 문화 강요예요. 그때 다른 학부모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미국인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외국 방식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그 군사식 훈련도 문제예요.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 같아. 저는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곳에서 정말 좋은 변화를 보였어요. 예의 바르게 되고 감사할 줄도 알게 됐고 그것도 문제예요. 캐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의 개성을 죽이고 획일화시키는 거잖아요. 미국식 교육과는 정반대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개성을 죽인다고요? 루카스는 오히려 더 자신감 있어졌는데 그때 장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저는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한국 문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보편적이라고요? 캐롤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라는 게 보편적이라고요?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죠.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학부모 몇 명이 교육청에 정식 민원을 넣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날 밤 장 관장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에이미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관장님. 오히려 제가 화가 나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내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꼭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루카스가 이렇게 좋아하는 태권도장이 문 닫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겨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날 아침 루카스가 물었어요. 엄마, 태권도장 계속 다닐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이 그러는데 태권도장이 문 닫을 수도 있대. 아이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저는 루카스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담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권도장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장 관장님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의 교육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가 아니에요. 캐롤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명백한 문화 강요예요. 그때 저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이 태권도장 덕분에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문화 강요라면 저는 더 강요당하고 싶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간담회는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양쪽 학부모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종교 행위예요.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강요하면 안 돼요. 한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의교육이라고요. 사라가 맞받아쳤어요. 회의실이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장 관장님은 묵묵히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누가 들어오나 했더니 루카스였습니다. 뒤따라 다른 아이들도 몇 명 들어왔어요. 루카스, 여기서 뭐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장 관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루카스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관장님, 잠깐만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말도 들어주세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루카스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저희가 편지를 썼어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존슨입니다. 태권도를 배운 지 3개월 됐어요. 회의실이 숨죽이며 조용해졌어요. 처음에 저는 문제아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들었어요. 엄마가 매일 선생님한테 전화 받아서 우셨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루카스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태권도장에 와서 달라졌어요. 관장님이 가르쳐 주신 건 발차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루카스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저라는 것도 배웠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절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야.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지. 캐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었거든요. 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엄마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배운 건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는 법이에요. 루카스가 편지를 접고 다른 아이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이번엔 소피아가 나섰습니다. 저는 소피아예요. 태권도 배우기 전에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가 날 때 깊게 숨쉬고 진정해요. 소피아가 실제로 깊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관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은 벤이었어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태권도장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기서는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줘요. 브랜든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집중력이 없어서 숙제도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태권도에서 배운 인내심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살짜리 엠마가 나섰어요. 저는 엠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그런데 관장님이 아빠처럼 돌봐주세요. 저를 나쁜 아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심지어 캐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계속 말했어요. 저라는 것도 좋아요. 관장님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말로는 부족해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캐롤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관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문화적 차이만 보고 본질을 놓쳤네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이게 진짜 교육이군요. 다른 반대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사과드려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 관장님이 깊게 절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캐롤이 루카스에게 다가왔어요. 루카스, 내가 정말 용감하구나. 오늘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아니에요. 관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라고. 그날 밤 집에서 루카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관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루카스. 이제 태권도장 계속 다닐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그날 이후로 반대했던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태권도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캐롤의 딸도 등록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모든 오해와 편견을 녹여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캐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어요. 오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교육의 가치를 놓칠 뻔했네요. 코리아 태권도 아카데미는 단순한 무술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성 교육이에요. 그 글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태권도장 있나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한국식 교육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태권도장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어요. 뉴욕에서 전화 왔어요. 사무실 직원이 말했어요. 시카고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요. 샌디에이고에서는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네요.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이런 태권도장을 자기 지역에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SNS였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태권도 트레이닝 해시태그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에이미 이거 봐. 태권도 관련 해시태그가 벌써 40만 개가 넘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영상들을 보니 전국의 아이들이 태권도 동작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절하는 모습과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장면들이 가장 인기였어요. 샵 태권도 트레이닝, 샵 한국식 뇌절 교육, 샵 감사 인사. 이런 해시태그들이 트렌드 1위까지 올라갔어요.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권도 배우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식 교육의 비밀을 알아보자. 왜 미국 부모들이 태권도에 열광할까?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때쯤 되니 장 관장님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관장님, 이제 정말 바쁘시겠어요.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루카스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12개월 만에 드디어 검은띠 승급 심사 날이 왔어요. 엄마 떨려. 루카스가 도복을 입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도 사실 많이 떨렸어요. 1년 전만 해도 5분도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검은띠 심사를 받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승급 심사장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캐롤도 딸 제시카와 함께 응원하러 왔더라고요. 루카스 화이팅! 제시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장 관장님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권도장의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온 루카스가 검은띠에 도전합니다. 심사가 시작되자 루카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태극 1장부터 8장까지의 품새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력과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저 아이가 우리 루카스가 맞나?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격파 시험에서도 루카스는 당당했습니다. 송판을 정확히 가격해서 깨뜨렸어요. 1년 전에는 5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완벽한 동작을 할 수 있다니. 마지막 단계는 정신력 테스트였어요. 장 관장님이 루카스에게 물었습니다. 루카스, 태권도를 배우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였니? 루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화가 날 때 참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장 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럼 태권도의 정신은 무엇이니?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입니다.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루카스 존슨. 장 관장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루카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너는 화나면 소리 지르고 친구들을 때렸지. 집중도 못했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가 생각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되었어. 장 관장님이 검은띠를 들어올렸어요. 루카스 존슨 태권도 1단 승급을 축하합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 관장님이 루카스에게 검은띠를 매주시면서 말했어요. 이 검은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차례야. 루카스가 검은띠를 메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8살짜리 제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다니. 처음으로 아이에게서 절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관객석의 모든 부모들이 울고 있었어요. 캐롤도 사라도 다른 엄마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장 관장님께도 절을 올렸어요.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 덕분에 새로운 저가 될 수 있었어요.
장 관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야, 루카스야. 너 안에 원래 있던 좋은 마음을 찾아낸 것뿐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카스가 받은 건 검은 띠가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1년 전만 해도 루카스 때문에 매일 걱정이었는데, 그러게, 이제는 오히려 다른 부모들이 우리한테 조언을 구하러 와. 가르친 건 발차기가 아니었어. 절제, 존중, 그리고 진심을 담는 법이었네. 정말 그랬어요. 태권도장에서 배운 건 무술이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몇 주 후 루카스가 정말로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새로 온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품새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어려워. 나도 그랬어. 루카스가 6살짜리 아이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금도 루카스는 매일 아침 저에게 말해요. 엄마, 오늘 줘도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인사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때마다 저는 그날 태권도장 문을 열고 들어선 결정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랑스런 태권도가 미국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또 다져놓았네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자랑스러운 태권도가 더 많은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